경제가 나쁜데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즉 골드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처입니다. 두 번째 국채와 채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국채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골드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골드는 중간에 이자가 없잖아요. 오로지 가격 차익만 보셔야 돼요. 채권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골드처럼 매매 차익도 기대하지만은 보유 기간 동안 이자가 나오잖아요. 예금처럼. 국채는 이자가 나오는 골드다 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글쎄요, 안전자산이라 하면, 글쎄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금 정도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글로벌리 본다면은 달러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만국 공통어인 채권, 특히 채권 중에서 국채가 안전자산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개인별로 정의는 다르겠지만 제가 정의하는 안전자산은 크게 세 가지, 골드, 달러, 국채, 이 세 가지를 저는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국채가 안전자산이란 이유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좀 쉽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되게 경제가 위험해져. 그러면 찾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그럼 부동산 찾나요? 경제가 위험해지면 주식을 찾나요? 경제가 되게 위험해지면 은행을 찾을까요? 은행도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위험해지는데 이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보장이 되고 그런 것들 찾겠잖아요. 그러면은 예금보다 더 안전한 국채죠. 국채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고 또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그냥 국내로 국한시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보장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국내에 부동산이 폭락하고 극단적으로 뱅크런이 나서 은행이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국채는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의 개념이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부도가 나지 않고 원금을 지킬 수 있다. 안전한 느낌이라는 자산의 개념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산 가격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금융자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경제가 나빠져요. 그러면은 위험한 자산은 투자하지 않고 안전한 자산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겠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즉 뭐냐면은 특히 국채는 경제가 나빠지면은 절대 만기까지 가면 다 보장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제가 이론적으로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절대자산과나 또 우리 일반 투자자거나 모두 다 필요한 자산이 국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경기 사이클에 항상 이제 경제라는 거는 짧으면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주기로 항상 경제 사이클상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2000년 IT 버블일 때 경기 침체가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2008년에 리만 사태 때 한번 왔고, 짧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은 논외로 한다고 하면은 한 10년 주기를 한 번씩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경기 침체 때
주식시장은 작게는 지수 기준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기준으로 작게는 20%, 많게는 50 내지 한 60% 정도 지수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개별 종목을 했다면 그보다 변동성이 더 컸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때는 이렇게 뭐 한 20에서 50% 정도의 주가가 하락했는데 국채, 그 동일한 시점에 국채 가격은 다 상승을 합니다. 가격이 왜 상승을 하냐면 이런 거죠.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국채를 투자했을 때 동일한 시점에 총 투자 수익이 커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채권의 총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이자, 예금처럼 확정 이자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자에다가 가격 차이까지 합쳐서 총 수익이 좋아지는데, 모든 경기 침체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의 가격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미국의 보통 시장금리라고 하면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인데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2009년 같은 경우 주식이 거의 한 40% 50% 하락했는데 2008년이죠. 미국 국채 같은 경우 그 당시에 한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1년간. 근데 그 당시에 국채 금리는 한 5, 6%밖에 안 됐는데 토탈 20% 났다는 거는 매각 차익이 10% 이상 났다는 거고요. 근데 그 2008년 시점만 그런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오는 경기 침체 모두 다 국채 투자 수익은 오히려 원래 기대하는 수익. 원래 기대하는 수익이 뭐예요? 채권 투자하게 되면 그 이자만큼 기대하는데 그 기대하는 이자 수익보다도 훨 더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네, 방금 질문 주신 게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 선수 골드와 국채의 장단점을 여쭤보셨는데 두 자산이 사실은 상당 부분 같은 장점도 있지만 또 약간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을 먼저 얘기한다고 하면 두 자산 모두 다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질 때는 둘 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커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에서 안전자산의 측면이 있고요.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차이점은 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왜 골드가 곽강을 받고 있냐면은 경제가 불투명하고 엔드 조건으로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즉 우리가 경제가 나쁜데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 우리 경제를 뭐로 정의를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즉 골드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처입니다. 반면 국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좋은 거지만 물가가 올라갈 때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국채는 스태그플레이션에는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진 않아요. 단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냐면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이슈가 일시적인 물가는 조금 초래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으로 갈 거라고 보는 뷰이기 때문에 제가 채권 추천하는 거고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상에서는 골드가 좋고 채권은 부정적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국채와 채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앞으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국채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골드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앞으로 보유 기간을 한 2년이라 할까요? 한 2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둘 다 이제 예를 들면은 경제 쭉 나빠져서 둘 다 가격이 한 10% 올랐다 합시다. 그죠? 둘 다 가격 나중에 매각 차익이 매수 가격 대비해서 한 10% 올랐다라고 하면은 동관 동안에 골드는 중간에 이자가 없잖아요. 오로지 가격 차익만 보셔야 돼요. 오로지 매매 차익만 보는 게 골드의 특징인 반면에 채권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골드처럼 매매 차익도 기대하지만은 뭐예요? 우리는 보유 기간 동안 이자가 나오잖아요. 예금처럼. 즉 이게 골드 대비 채권의 가장 큰 차이다. 즉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국채는 이자가 나오는 골드다 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네. 네, 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드나 저 국채 모두 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좀 유효할 거라 보는데 그 연유는 뭐냐면은 글로벌리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이잖아요. 단지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단기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고금리에서 멈춰 있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주요 국가들이 이제 경제가 슬로우해지게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잖아요.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반증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국면이라는 건 그만큼 경제 둔화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왜 당분간 안전자산이 계속 필요할 거냐.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죠. 도널드 트럼프 정책 자체가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을 더 키우기 때문에 결국 경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거는 원래 글로벌 경제는 둔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프레셔를 더 가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이 그렇게 필요치 않겠지만은 현재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앞으로 한 1, 2년간은 안전자산이 꼭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시점일 거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ETF를 사랑하셔서 ETF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 안전자산을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개별 채권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개별 채권을 하는 게 비용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담이 계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용으로 이제 채권 ETF를 하시는데 큰 그림에서는 아쉬운 대로 채권 ETF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 ETF와 개별 채권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둘의 어떤 퍼포먼스의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채권 ETF는 금리가 올라있는 동안에 계속 중간 배당 수익을 제외하고 평가익에서는 계속 좀 손해를 보는 구조인 반면에 개별 채권은 사실은 그냥 버티시면 자동적으로 예금처럼 평가손이 사라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 채권을 주로 ETF보다 추천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하강하는 사이클, 경제가 하강하는 사이클이라는 건 시중금리가 내리는 거거든요. 시중금리가 내린 사이클에서는 ETF든 채권펀드든 개별 채권이 모두 다 만약 금리 내린다고 하면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같이 할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혹여나 모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대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처가 개별 채권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개별 채권을 말씀드렸지 만약에 정상적인 경제 쭉 안 좋아지면은 개별 채권 ETF도 개별 채권과 똑같이 굉장히 안전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수혜를 보게 되는 자산 비클입니다. 네, 방금 이제 PD님이 질문 주신 게 기본적으로 경제가 앞으로 계속 좀 둔화가 된다라는 가정을 깔고 말씀 주셨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효과가 더 커지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채권의 투자 수익이라는 게 기본 이자 플러스 가격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년 투자한다고 하면 단기채나 장기채에 들어온 이자는 거의 동일한데 단기채와 장기채의 성과를 좀 차이 나게 만드는 건 뭐냐면 가격 상승 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동일하게 시장이 금리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단기채는 예를 들면은 듀레이션 1년짜리라고 하면은 금리가 1% 내리더라도 예를 들면 가격이 1% 오르죠. 그럼 예를 들면 다시 한번 가정해 보면은 둘 다 단기채 금리도 이자도 4%, 장기채 이자도 4%라 가정을 하고 근데 동거한돈 경제가 나빠서 금리가 1% 내렸다고 하고 그러면은 단기채 듀레이션 1년이라 가정하면은 어떻게 해요? 4% 이자에다가 듀레이션 금리 1% 빠진 거에 따라 가격 1% 올랐으니까 토탈 연 5% 나오는데 만약에 20년짜리 듀레이션을 가진 채권이라고 하면 장기채를 한다고 하면은 똑같이 금리 1% 빠졌는데 1년짜리는 가격이 1%밖에 안 올랐지만 20년짜리는 가격이 무려 20%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년짜리의 1년 투자 성과는 가격 20% 올라간 거에다가 쿠폰 이자 4% 나온 게 합쳐지면 24%죠. 즉 출발선상에서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에서 보이는 확정 이자는 비슷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되면서 단기는 1%도 올랐지만은 장기는 무려 한 20%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좀 얘기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경기가 확실히 나빠질 것 같다면 조금 무리는 있지만은 가격의 민감도가 큰 장기 채권이 경기 침체에 따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 좀 부각되고 특히 골드가 많이 부각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또 기노호흡을 보신 분은 채권 이제 국제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저희 자문사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all or nothing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가는 거고, 이 포트폴리오 관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도 일부 있고 채권도 일부 있고 골드도 있고 일부 있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향후 매크로 상황이 어떤 쪽에 가더라도 치명타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서바이벌하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까지 가려면 사실은 저 목적지까지 우리가 중간중간 과정에 굉장히 많은 중간중간에 파도가 많이 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크게 요동치면 안 되고 살짝 흔들리지만 항상 밸런스를 바로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들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측에서 바람이 더 세게 와 아니면 맞바람이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파인 튜닝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즉 매크로를 조금씩 판단에 가미를 해가면서 전체 자산군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좀 긴 호흡에서 접근하시면 편안한 재테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좀 일반적 얘기지만은 안전자산, 골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전자산이 어떤 게 있고 그 안전자산 안에 채권에 대한 자산이 포함이 되는데, 국채가 그러면 이런 안전자산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안전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